오후에는 뭐를 할 거냐? 예, 오전에는 일당이랑 간병비 있었다 그죠? 오후에는 진단금이랑 수술비를 좀 할 거예요. 진단비랑 수술비. 아까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어떠한 진단을 받았으면은 그에 따른 진단비 비용,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수술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하는 담보들입니다. 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간단해요. 진단비랑 수술비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진단비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으면 주는 거고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수술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일당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계산을 하고 자시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담보 자체가. 이것도 정액담보이기도 하고 뭐 100만 원 진단비가 가입이 돼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진단이면은 그냥 그 10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50만 원, 5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비랑 다르게 뭐가 공제금액 계산을 하고 뭐 몇 퍼센트로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43페이지라고 보도록 할게요. 143페이지. 143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상해 진단금이라고 되어 있나요? 골절 진단금?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많이 청구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진단비 중에서. 어, 거의 뭔가 체감상으로는 그 진단비 중에서 골절 진단비가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만큼 흔하게 청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토를 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의료비보다 이거를 먼저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중에 이제 이런 이론 교육 과정이 다 끝나고 실제로 여기 컴퓨터 앞에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부터 진행을 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3페이지입니다. 약관상 보상하는 선에 보면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골절 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골절 해놓고 괄호하고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골절이 뭐예요?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거다, 그죠? 뼈가 부러진 거예요. 뭐 손목 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발목 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척추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치아 파절은 뭐예요? 이빨이 부러진, 예, 뭐 잘 안 들립니까? 아니요. 예, 치아 파절이라는 것 자체가 이빨이 깨진 거죠. 근데 이빨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뼈로 볼 수도 있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빨이 깨졌을 때, 나 골절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골절과는 조금 별개로 보기는 봐요. 그, 그 이유가 여기 약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골절이지만 치아 파절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신체에 관한 뼈가 이제 부러졌을 때 골절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게 희한한 게 치아 파절이 골절로 인정이 되는 계약도 있고요. 인정이 안 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대부분 인정이 되지는 않아요. 골절 진단비라고 하면 치아 파절 제외를 의미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밑에 B 보면은 그렇죠. 0704이자 그러니까 2007년 4월 이전에 판매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골절 진단비예요. 근데 2007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골절 진단비라고 해놓고 가로 해놓고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아 파절 코드는 거기 보면은 S02.5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치아 파절 코드예요. 치아 파절 요 코드 말고 다른 코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치아 파절이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밥 먹다가 뭐 돌을 씹었더니 이빨이 깨졌네. 이런 게 치아 파절이죠. 그런데 요 치아 파절 코드는 S02.5인데 2007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치아 파절 같은 경우는 골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4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치아 파절도 골절로 본다. 왜냐? 괄호하고 치아 파절 및 제외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나오는 상품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치아 파절로도 골절로 인정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뭐 익혀봤자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식으로 치아 파절을 보장하는 상품을 또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7년 4월 이전에는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도 인정된다. 7년 4월 이후에는 인정이 안 된다. 꼭 연도를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품 증권에 보면은 골절 진단비하고 알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7년 4월 이전 거는 그냥 골절 진단비 5글자만 딱 박혀 있고 2007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상품에서는 괄호하고 여기 치아 파절 제외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보고 반보를 봤는데 치아 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다. 그럼 2007년 4월 이전 상품이고 치아 파절도 보상이 되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 보상하는 진단 코드를 보죠. C에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월요일에 교육을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진단명이 있고, 그에 따른 진단 코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진단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면은, 진단비 분류 코드 이런 거 보면 다 뭐 S07, S12, S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진단 코드를 매길 때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뒤에 숫자를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A01도 물론 있겠죠. B01, C01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S로 시작을 하죠. 보통 상해 진단 코드는 S 아니면 T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하면은 하면 나머지는 뭐냐? 뭐 A, B, C, D 이런 거 뭡니까? 그런 쪽은 다 거의 다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는 S 아니면 T 거의 요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몇 퍼센트는 아닌데 거의 뭐 95%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해 코드는 S 아니면 T 코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C 골절 진단비 보상하는 진단 코드를 이게 골절 진단비에도 5대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우리 1당 같은 거 할 때 뭐 4대 중증 질환, 뭐 5대 특정 뭐시기,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골절에도 5대 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골절은 그냥 일반 골절에 비해 조금 더 이제 중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 뭐 골절도 그냥 단순히 발가락이 하나 골절이 됐다. 여기서 나오는 뭐 물론 둘 다 엄청나게 아프겠지만 그냥 내 새끼발가락이 하나 골절이 됐어. 이거랑 내 척추뼈가 골절이 됐어. 허리가 완전히 부러졌어. 이거랑은 다르죠. 그 중함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5대 골절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이 5대 골절은 하나같이 좀 중한 골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대 골절 진단비 분류표를 보면은 자, 1번 머리의 압착 손상. 그러니까 머리가 어디 압착, 눌렸다 이 소리죠. 그냥 머리가 눌려가지고 머리에서 골절이 발생을 했다. 아, 그리고 2번 목의 골절. 생각만 해도 아프다, 그죠? 그리고 3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그리고 4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5번 넓적다리뼈의 골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넓적다리라고 한다면은, 그 대퇴부를 말합니다. 허벅지 쪽. 그래서 이렇게 5개가 5대 골절이라고 분류가 돼요. 그래서 진단 코드를 보면은 S07, S12, S22.0에서 22.1, S32, S72 이렇게 갑니다. 그죠? 골절 코드는 이것도 100%는 아닌데
뭐 2로 끝나요. S02, S12, 22, 32, 42, 5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 빼고는 다 2로 끝나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92다 하면 2로 끝나네 골절이겠거니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일단 S나 T가 제가 상해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정수리 끝이 S00이고 발가락이 9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0, 1, 2, 3, 4 이런 식으로 몸의 윗부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충 예상이 가능하지. 내가 몰라. 내가 이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진단 코드만 딱 봤는데 S82야. 그럼 대충 어디겠어요? 아, 아래쪽에 무슨 골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S22야 그러면 어디겠어요? 약간 위쪽, 뭐 S50이다 하면 몸의 중앙 부분 쪽이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알아두면은 이제 뭐 언젠가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머리의 압착 손상부터 보면은 S07 머리니까 0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2가 아니야. 그죠? 내가 뭐는 골절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착 손상이라고 돼 있지 압착 골절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S07 그리고 목의 골절 S12 등뼈의 골절 S22.0에서 22.1로 되어 있는데 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진단 코드는 알파벳이 있고 숫자가 있는데 숫자 다음에 점 뭐라고 소수점 뒤로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안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안 붙었다는 거는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위에 예를 들어서 목의 골절 이런 거 S12로 돼 있잖아요. 하면 12.3이 있다 하면 12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냥 딱 여기서 소수점 뒤에가 없이 딱 여기서 끊겼다 하면 그 뒤에 뭐 소수점 12.3이 붙든 4가 붙든 5가 붙든 6이 붙든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S22.0에서 22.1은 딱 소수점으로 표기가 딱 되어 있죠. 그럼 요것만 된다는 소리예요. 하면은 S22.2가 접수가 됐어. 그럼 5대 골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S32.2가 들어왔어. 그럼 5대 골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뭐 다 뭐 그런데 S22.0, 22.1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S22.2랑 22.3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진짜.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그 늑골 골절 코드거든요. 소위 말하는 나 갈비 나갔다 이런 거. 그런 거 표현을 할 때 22.2나 3 코드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S22네 5대 골절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밑에 안면 두개골 특정 골절 분류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2번 하악골의 골절, 3번 두개골, 4번도 두개골 및 안면, 5번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안면 두개골 특정 골절 분류표예요. 그러니까 앞면, 얼굴 쪽, 그리고 두개골 머리 쪽에 대한 골절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진단 코드에 뭐가 하나 없습니다. 02.4, 02.6, 7, 8, 9 이렇게 되는데 뭐가 없죠? 02.5가 없어. 왜 없어? 왜 없을까? 02.5가 골절이 아닌데 위에서 봤듯이 치아 파절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위에 보면은 B에 그 박스 안에 보면은 070426 골절 분류표에 보면은 S02.5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래서 여기 없는 거야. 이건 골절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아까 S22.2번 하면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늑골. 늑골, 음, 늑골 골절이요? 네, 늑골. 그거는 맞추면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표에 없는데. 있는 것만 줘야 돼. 여기 표에 있는 것만. 5대 골절. 일반 골절 진단비는 줄 수 있겠죠. 근데 5대 골절 진단비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요것도 거의 요 케이스 말고는 좀 없기는 한데
출산 외상으로 인한 골절 진단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S가 아니고 끝에 2로 끝나지도 않아요. 보면은 밑에 박스떼기 보면은 P13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의료비 할 때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신, 출산 관련해가지고 의료비는 보상이 안 된다고 들었을 거예요.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당도 마찬가지고 의료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다만 요 골절 진단비에 대해서는 이게 S가 아닌 이유가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은 진단 코드가 P로 보통을 시작을 해요. 상해가 S로 시작하듯이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은 P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출산을 하다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몸이 약하고 뼈가 여물고 이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조금 어디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어, 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을 하다가 어디 골절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S 코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절 진단비를 어, 인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P13.0, 1, 2, 3, 4, 그리고 8, 9 이렇게 되보면은 진단명 자체가 뭐 골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뼈의 손상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골절 진단비는 S로 시작하고 그 숫자 2로 끝난다. 라는 말이 100%가 아니라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조기 남미를 지급을 하면 된다. 무조건 S 코드가 아니고 P 코드네. 이건 맨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겼어. 그리고 B 손가락 절단 시 골절 진단금 반복 보상 특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 손목, 신체 여러 부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골절 진단비를 지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썰었어. 새끼손가락이 날아갔어. 아예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끝에 조금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뼈 자체가 썰렸던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골절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도 될까요? 안 봐. 보면 돼요? 안 될까? 뼈가 같이 썰려. 뼈가 날아가 버렸어. 어, 발골이 돼버렸어, 발골이. 아니, 이? 어, 골절 있냐면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왠지 모르게 줘야 될 것 같지? 그거 주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록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실제로 뼈의 절단이나 골절이 동반되어 있다면 골절 진단 확정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골절 분류표에 보면은 거의 실제로 S로 시작하고 숫자 2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절단은 보상이 안 적혀 있어. 골절 분류표 보면. 하지만 실제로 뼈의 절단이나 골절이 동반되었다면은 이걸 골절을 봐도 된다. 왜냐? 골절이라는 것 자체가 뼈가 부러졌다는 소리죠. 근데 뼈가 아예 날아가 버렸어. 그럼 이건 더 심한 건데 안 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뭐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S 아니면 T로 돼 있죠. 알파벳 코드가. 근데 끝에 숫자 2로 끝나지가 않아요. 목의 앞계 손상, 목 부위의 외상성, 목 부위의 외상성 절단이 죽지 않나? 흉곽의 앞계 손상 및 외상성 절단, 목이 절단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앞계 손상이면 약간 그런 거야. 이게 뭐 강북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여기 대구 성서공단 옆에 보면 W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수지 접합으로 유명한데 왜 그게 수지 접합으로 유명하냐면은 그 성송단에서 일하다가 뭐 손가락이 절단된다거나 아니면 요 프레서기 같은 거에 눌려가지고 이게 그게 앞계 손상이거든요. 눌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이 눌려가지고 짜부가 된다거나 그런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에요. W 병원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건데 앞계 손상 말 그대로 뭔가 그 돌이 떨어져서 내 손가락이
쥐포가 됐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프레스기에 눌려가지고 뭐 쥐포가 됐다. 아니면은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이 날아갔다. 이런 거 절단. 이런 경우에도 다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된다. 비록 골절 분류표에도 없고 그 숫자 2로 끝나지는 않지만은 폭넓게 보상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절 진단비와 항상 좀 약간 세트 발이로 묶여서 오는 거. 자, 내가 발목을 골았어. 하면 뭐 해요? 바로 프로대로 냅둡니까? 깁스 해야죠.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면 이제 깁스 치료비라고 있는데, 일단 약관을 보면은 보험 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보험 금액을 정말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를 하는 경우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장 앞으로 당겨볼까요? 143페이지. 골절 진단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가진 않아, 골절 진단비에. 골절로, 그러니까 질병 골절이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약간 피로 골절. 어,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소리죠. 골절 진단비는 원리 상해만, 그러나 깁스 치료비는 질병임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깁스 치료, 캐스트 치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깁스 치료의 정의를 보면 깁스 치료, 캐스트 치료를 함은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 유리붕대를 문전이 있는 뼈, 관절 부위에 둘레 모두에 착용을 시키 감은 남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 치료는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이나 꼭 보면은 반에 한 명씩은 깁스를 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어, 자, 거기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상하는 깁스 치료비는 뭐냐? 통깁스, 그러니까 캐스트가 통깁스, 똑같은 말인데, 통깁스란 뭐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손모가지를 골았어. 여기에 석고 고정을 해야 됩니다. 석고. 석고가 뭔 줄 알죠? 그 미술 학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고정을 해야지 깁스 치료비로 인정이 되지. 그냥 붕대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 초록색으로 감아놓은 거 알죠? 그런 거는 반깁스입니다. 반깁스. 그거는 통깁스 캐스트 치료가 아니에요. 부목 치료입니다. 부목 치료. 그래서 골절 당했다고 다 통깁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봐야 돼요. 일단 세트발이긴 한데 골절 진단비가 청구가 됐고 지급을 할 것 같으면은 깁스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봐야 돼요. 진짜 청구된 서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깁스 치료를 해도 반깁스일 수도 있어, 그게. 통깁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 무조건 반깁스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늑골 골절 이런 거 됐어. 여기 뭐 가슴 쪽에 다 속고 못 감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반깁스지. 근데 뭐 손가락, 발가락 골절 이런 거에서는 석고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골절이를 당했으면은 통깁스를 했다라는 명제는 잘못된 거고 통깁스를 안 했다라는 명제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보면은 그 좀 약간 뭔가 갖다 붙여넣기 한 것 같이 이상하게 붙어 있는 거 있죠. T60, 10, 60,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 행위에 대한 코드가 또 별도로 있어요. 진단명이 있으면은 진단 코드가 있듯이 어떤 행위를 하면은 행위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주사를 놓는다는 거, 그럼 주사에 대한 행위 코드가 있을 거고, 뭐 내가 절개를 하면은 그 절개에 대한 행위 코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는 코드가 다 있어요. 이런 것처럼 T60, 10, 60, 20 이것도 다 그냥 행위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캐스트 치료예요. 통깁스 치료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수증 같은 거를 받고 관련 서류를 받아봤을 때 이제 병원 영수증은 당연히 청구가 되겠죠.
이건 영수증은 당연히 청구가 될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진료비 세분의 역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수증만 보면은 그냥 진찰료 빡 찍혀 있고, 주사료에 뭐 빡 찍혀 있고, 초음파 비용에 그냥 금액만 찍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진료비 세분의 역서라는 거는 그 진찰료, 어떤 진찰을 했는지, 주사료,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초음파, 어떤 초음파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좀 세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부 내역이 나오는 거야. 어, 그런데 그런 거마다 이제 코드가 있는데, 뭐, 요런 깁스 치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료대나 처치 및 수술료 이런 걸로 분류가 되겠죠. 처치료라든가, 뭐 수술로 보긴 좀 그러니까, 처치료 아니면 재료대 이런 걸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행위에 대한 코드들입니다. T6010, 6020 이것들이. 그래서 뭐 진단서나 소견서에 뭐 별도로 깁스 치료를 했다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 내역서를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가 있다면은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다 공통적으로 T60으로 시작을 하죠. 60,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61로 시작하는 것도 두 개가 있습니다. 6110, 6120. 그 외의 것들은 다 반깁스예요. 거의 요 두 개를 빼고는 T61로 시작되는 것들은 싹 다 그거예요. 부목 치료라서 반깁스입니다. 반깁스. 그런데 61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석고 치료니까 깁스 치료를 줘야 된다. 그리고 T60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캐스트 치료, 통깁스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T60으로 시작하는 거는 통깁스, T61로 시작하는 거는 반깁스. 하지만 6일 중에도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꼼꼼하지 못해서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여기 밖에 있는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정도는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하지만 T60으로 시작하는 거는 통깁스고 61로 시작하는 거는 반깁스겠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깁스 치료비예요. 물질이랑 세트발이지. 그리고 3번 화상 진단비를 보죠. 이것도 이름 그대로 화상 입으면 되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화상 분류표의 경우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리고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를 좀 설명을 하자면 화상은 중한 정도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으로 분류가 돼요. 1도 화상은 뭐냐? 말 그대로 밑으로 가면수록 세지는 건데 1도 화상은 그냥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예. 약간 피부 겉면만 조금 그을린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그을린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1도 화상으로는 엄청 부드럽게 따갑긴 하겠지만 뭐 생명의 위험이 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소위 말하면 그 담배빵 맞았다. 1도입니다. 그런 게 1도예요. 그리고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뉘게 돼요. 이게 화상에는 1도, 2도, 3도 화상이 있는데 화상 중에서도 표재성 화상이 있고 신재성 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재성은 뭐냐? 말 그대로 껍데기만 조금 화상이 있는 거죠. 신재성은 껍데기를 넘어서 심층부까지.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겉에는 그냥 껍데기죠. 내 피부지 그냥. 근데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뭐 근육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심층부까지 화상을 입었을 경우를 심재성 화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화상 진단비의 지급 기준은 1도 화상 안 돼. 2도 화상 중에서 표재성 화상 안 돼. 2도 화상 중에서 심재성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도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화상 진단비를 청구했다. 면책.
2도 화상이지만 표재성 진단을 받고 화상 진단비를 청구를 했다. 이것도 면책. 2도 화상 중에 심재성 화상으로 청구를 했다. 그때 지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도 화상은 어떻냐? 3도 화상은 표재성이고 그 심재성이고 없습니다. 3도 화상은 2도 화상, 2도 심재성보다 더 심한 게 3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은 진짜 목숨의 위험이 갈 수가 있을 정도의 아주 중한 화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도 표지성 화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도 화상은 3도 화상이에요. 어, 그래서 총 4개로 나눌 수 있죠. 1도, 2도 표재성, 2도 심재성, 3도. 이 중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2개다. 2도 심재성과 3도 화상은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의사항 보면은 동일한 상해를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 하나의 보상. 그러니까 이게 뭐, 뭐냐면은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지. 불이 나가지고 이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손잡이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오른쪽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어. 그 하다가 또 내려가다가 내가 또 멍청해가지고 이 전에 있었던 일 기억 못하고 또 문을 손잡이로 잡았는데 또 화상이 일어났어. 왼쪽 손에 이번에.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상해로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오른쪽에도 화상이 생겼고 왼쪽에도 화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동일한 화상으로 보게 된다. 왜냐면은 상해는 뭐가 기준이 되죠? 그 사고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하나의 사고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오른쪽에도 다치고 왼쪽에도 다쳤지만 불이 났다는 행위 자체 사고 원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일에 하나의 보상을 하게 된다. 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같은 날이에요. 시간대도 비슷해. 내가 퇴근 시간이야. 오늘 내가 뭐한 7시쯤에 예를 들어 집에 이제 퇴근을 하고 있어. 회사에서 바깥으로 내려가다가 내가 계단을 못 보고 발목을 접질렀어. 그래서 오른쪽 발목에 골절이 생겼네. 그럼 오름다리 골절이 일단 생겼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또 나오는 와중에 또 발을 헐떡여서 왼쪽 다리를 보겠네. 이거는 같은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 봐야 될까요? 어? 다른 거, 다른 거죠, 이거는. 첫 번째 사고는 내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다가 부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려오다가 부른 거니까, 이거는 사고 병위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다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일한 골절 진단비는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 둘 다 줘야죠. 아,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자동차 사고 정말 재수 없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사고가 출근길에 사고가 나고 점심시간에 사고가 나고 퇴근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3번 동안 다. 그런 경우에도 다 이제 다 다른 사고로 보게 되는 거죠. 상해는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이게 사고 경위가 중요한 거예요. 사고 원인. 그런 전문가서 146페이지 보면은 이제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지급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짧게나마 설명을 하자면은 이름에서부터 좀 뭔가 풍기듯이 화상을 좀 시게 입었다. 이 소리예요. 그거 보면 뭐 신체 표면적으로 2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은 경우이면은 진짜 조금 약간 좀 위험한 경우예요. 생명 위험이 있을 정도의 중한 화상인데 뭐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좋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현장 농담이 이제 안면 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봤죠?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많아요. 상해로 인한 게 뭐 진단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뭐 골절 뭐 이런 거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요거예요. 거의 요거.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의 영역이었어요. 이거 막 무작정 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었죠. 공제금액
뭐 이런 거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는 이해의 영역, 그쪽의 영역이었는데 요런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암기의 영역입니다. 아, 이거를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 뭐. 이거 외우는 거지. 그리고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거의 그 이제 밖에 나가면 이게 모니터 앞에 부착물 포스트잇 이런 거 쫙 붙어 있을 텐데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골절이라는 게 있는 건 알지. 지나가는 여러분들 선배들 붙잡고 물어보고 5대 골절 코드 다 말해보라 하면 말 못할걸요. 나도 몰라. 나도 이거 적어 놔서 보고 하는 거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교육생의 입장이고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요. 뭐 S22.2 딱 내놓고 요거 5대 골절 맞니 아니니 이런 물어보기 얼마나 좋아요. 낸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낼 수도 있다는 거지. T6 뭐 6130 이런 것도 적어놓고 이거는 골절 그 통깁스에 해당하니 안 하니 이런 거 물어보기 참 좋죠 이런 거. 그리고 앞면 두개골 특정 골절에 해당되는 거 중에 S02.5 넣고 뭐 하나 잘못된 거 골라라 이런 것도 참 내기가 좋겠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